안녕하세요. 삶을 왜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사기, 유방암, 폐전이, 뇌전이, 환우, 안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우분들께서 저한테 어떤 검사를 받으면 좋아요? 이런 이야기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검사를 통해서, 지표를 통해서 나의 몸 상태를 알아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검사가 환우분들한테 필요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하잖아요. 우리 몸이 38조개에서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면역을 담당하는 NK세포와 T세포가 있습니다. NK세포는 선천성 면역세포라고 할 수 있겠고요. T세포는 흉터 내에서 발달된 면역세포입니다. 그래서 NK세포 활성도, NK세포의 수와 그 친구들이 얼마큼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보는 검사가 있는데요. 암 환자분들은 NK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NK 활성도가 2000 이상으로 유지되는 반면 암 환자분들은 500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NK 활성도를 확인하시고 내 면역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NK 활성도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럼 나의 NK 세포는 어떻게 올려야 돼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 거,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겠고, 또 비급여 주사제로 이 NK 세포를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면역 주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NK 활성도 검사는 비급여 검사이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암 환자분들은 실손해서 이 검사 비용을 제공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고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감기에 걸리거나 일시적으로 면역이 떨어졌을 때는 이 NK 활성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NK 활성도가 높다고 해서 암에 안 걸린다, NK 활성도가 낮다고 해서 모두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암 표지자 검사입니다. 암 표지자 검사는 어떤 분들이 받으시면 좋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앞서 내가 산정특례 기간은 끝나서 이제 완치 판정은 받았지만 재발이 될까봐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암 표지자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암 표지자 검사를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공간에 바퀴벌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퀴벌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만약에 이 공간에 바퀴벌레가 알을 만들어 놨거나 바퀴벌레 사체가 있거나 바퀴벌레가 싸놓은 똥이 있다면 아마 바퀴벌레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암 표지자 검사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바퀴벌레 얘기를 해서 놀라셨을 텐데요. 한마디로 암이 있으면 암이 만들어 놓은 단백질 덩어리, 한마디로 흔적을 찾는 것이 바로 암 표지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공간에 바퀴벌레 사체가 있다고 해서 꼭 바퀴벌레가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암 표지자가 높다고 해서 꼭 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암 표지자가 낮다고 해서 꼭 암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저 또한 암 표지자가 높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처음에 교수님한테 그럼 저는 암이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교수님께서 암 표지자는 높을 때 암이 정말 있는 환자일 때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하진 않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가족력이 있거나 이미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재발의 위험도가 있으신 분들은 간헐적으로 받는 걸 추천드리지만 이 표지로 인해서 암이 있다 없다라고 판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암 표지자 검사는 6종 검사로 이루어지는데요. 남자분들은 간암, 위암, 췌장암,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 여자분들은 간암, 위암, 췌장암, 대장암, 폐암, 난소암을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거에는 유방암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성질을 갖고 있어서 마스토 체크라는 특별한 검사를 통해서 한 번 더 검사를 집중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특수한 단백질 표지자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6종과 마스토 체크를
겸해야 유방암 검사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중금속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알루미늄, 수은, 카드뮴, 납 이렇게 4종 중금속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말한 NK, 중금속 검사, 암 표지자 모두 혈액으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병원에 방문하셔서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이 검사들은 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주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간헐적으로 생각이 나셨을 때, 그리고 만약에 중금속 검사가 과거에 받았는데 높았던 이력이 있다면 좀 주기적으로 받으셔서 킬레이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검사 또 한 가지는 비타민 D 검사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검사 내용의 기본 피검사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요. 추후에 제 피검사지를 통해서 피검사지를 정확하게 보는 법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본 피검사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받을 수 있는 비타민 D 검사가 있습니다. 비타민 D 검사는 제가 암 환자분들에게 별표를 치면서 꼭 받아보시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한국인들은 햇빛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미, 주근깨, 그리고 하얀색 피부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햇빛을 보는 것을 많이 거부하시는데요. 이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천연 스테로이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과 햇빛이 만났을 때만 합성하는 귀한 호르몬입니다. 한국인들 대부분들이 30 이하인 비타민 D 수치를 가지고 있어서 평균적으로 30부터 100이 적정 권고 수치인데 한국인 분들은 10 언저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천연 스테로이드제가 없다 보니 아무래도 염증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햇빛만 보면 비키니 입고 일광욕을 하는데 한국인 분들은 햇빛만 보면 래시가드와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분들이 더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자가면역 질환이 있었을 때 비타민 D 수치가 10이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러다가 구루병이 올 수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 비타민 D 수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식품으로 섭취하는 걸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최대한 일광욕을 하셔서 햇빛을 보시되 얼굴, 손, 발이 아닌 몸통, 허벅지, 엉덩이 이렇게 지방이 많은 부분을 일광욕을 하셔야 유의미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셔서 이렇게 선탠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외에는 엉덩이 주사라던가 복용으로 인해서 비타민 D 수치를 항상 30 이상으로 유지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3개월마다 주사를 맞는 것을 추천드리고 복용은 꾸준히 하셔서 비타민 D 수치를 항상 30 이상으로 올려놓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항암을 하시는 환자분들은 비타민 D 소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30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항암을 하고 나면 20으로 훅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몸에 염증이 났을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비타민 D 소모량이 많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비타민 D 검사도 피검사에서 같이 받으셔서 비타민 D 수치를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검사는 알레르기 검사입니다. 알레르기 검사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진먼지, 진드기, 음식 정도로만 생각하실 텐데요. 최근에는 많은 검사가 발전을 해서 지연 알레르기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알레르기 검사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내가 먹었을 때 내 몸에 데미지를 주는, 지속적으로 내가 그거에 노출이 되었을 때 내 몸에 데미지를 주는 알레르기를 알아보는 건데요. 이것도 비급여 검사이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적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런 우리 몸에 자잘한 염증들이 결국은 암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 몸에 어떠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내 몸에 어떤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음식에 대한 밸런스를 확실히 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치병 생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우유가 그렇게 저는 안 맞는다고 알지 않았는데요. 막상 검사를 했더니 지연 알레르기 검사를 했더니 우유가 저한테 많은 데미지를 주고 있다는 걸 알아서 최대한 우유를 멀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진먼지, 진드기,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130여 가지의 지연 알레르기를 찾아보고 거기서 저한테 어느 것이 높고 낮음을 보여주니 한눈에 제가 피해야 될 것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일반인 분들은 사실 그것이 그렇게 크게 몸에 데미지가 안 올 수 있지만 현재 치병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작은 것도 우리가 잘 확인하고 가는 습관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병생활하는 저와 많은 환우분들에게 긍정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